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더욱 묵직해집니다. 청년 시절에는 일과 성취가 삶의 중심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시기에는 몸과 마음이 머무는 집의 의미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공간, 살아온 기억을 간직하고 남은 생을 품어줄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지켜줄 동반자가 됩니다. 중년 이후 삶에서 노후 주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물리적 장소 때문만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 마음의 안식처이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뛰어다니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담는 그릇이자 노년의 품위를 지켜주는 무대가 됩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큰 집을 갖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내 몸에 맞고 관리하기 편하며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평온한 공간이 무엇보다 값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발걸음이 느려지는 시기에는 계단 하나, 문턱 하나도 삶의 편안함을 좌우합니다. 그렇기에 노후 주거는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일상의 작은 움직임에도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주거 공간은 단순히 내부 구조만이 아니라 그 집이 위치한 환경까지 포함합니다. 창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이 지나가며 가까운 거리에 시장이나 병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외부와의 연결이 줄어들기에 집 주변 환경이 삶의 개방성을 결정합니다. 적당한 교류가 가능한 이웃,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작은 대화 한마디가 삶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중년 이후 노후 주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마련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무대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고 어떤 저녁을 보내며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를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집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창구이자 동시에 내면을 가꾸는 정원입니다. 어떤 주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하루는 활기차게 빛나거나 고요히 흐를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불안정한 거처는 마음의 불안을 불러옵니다. 이사 걱정이나 경제적 부담이 크면 삶의 여유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안정된 거처를 마련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직결되는 존재입니다. 집은 또한 기억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웃음과 눈물이 스며든 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가구와 마당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역사이며 지나온 시간의 증언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억이 너무 무겁게 남아 새로운 길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후의 주거는 기억을 간직하되 현재의 삶을 더 편안하고 가볍게 만드는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 주거는 몸과 마음 모두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집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밝아지고 공기가 맑고 조용한 환경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창밖의 나무와 계절의 변화는 노년의 고독을 달래주는 친구가 됩니다. 반대로 답답하고 어두운 공간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쇠약하게 만듭니다. 집이 곧 삶의 거울이 되기에 노후 주거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노후의 집은 결국 삶의 마지막까지 머무를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을 고르는 기준은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과 편안함, 그리고 존엄입니다. 나의 몸이 점점 약해져도 그 집은 여전히 나를 포근히 품어주어야 합니다. 마치 오랜 벗처럼 삶의 끝자락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중년 이후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서 나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싶은가? 어떤 공간이 나를 가장 평온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철학적 물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태도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노후 주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이며 미리 내일을 설계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주거의 안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평화를 통해 하루하루를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기둥으로 세워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를 담고 내 영혼을 쉬게 하며 남은 시간을 존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중년 이후 삶에서 노후 주거는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지키는 근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떤 집에서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공간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준비하는 과정이야말로 중년 이후 인생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결국 사람은 모두 자신이 머무는 집처럼 살아갑니다. 집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하고 집이 평온하면 하루도 평온합니다. 중년 이후의 집은 단순히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안식처이자 삶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준비하는 일은 곧 삶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중년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지탱해줄 주거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신다면 노년의 시간은 더 깊고 더 존엄하게 빛날 것입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삶의 기억이 층층이 쌓여 있으며 하루하루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가 주거를 다시 바라보는 이유는 이제 그 공간이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은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나누는 공간, 친구가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손주가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남기는 공간은 단순한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노후에 이러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집은 고독을 줄이고 마음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집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사람은 집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노후 주거는 인간관계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집은 또한 정신적 안정을 지켜주는 성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세계는 낯설어지고 변화는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집은 그 변화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익숙한 공기, 책상 위에 오래된 책,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삶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집은 외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되찾게 하는 안식처입니다. 노후 주거의 선택은 인생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크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담은 집은 삶의 단순함을 말해줍니다. 필요한 만큼의 공간, 편리한 동선, 자연과 맞닿을 수 있는 창이 있는 집은 사람의 마음을 겸허하게 만들고 동시에 풍요롭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 집은 과시가 아니라 성찰의 결과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삶의 표현입니다. 또한 노후 주거는 존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손이 닿는 곳에 필요한 물건이 있고 위험을 최소화한 구조는 몸이 약해져도 여전히 삶을 스스로 가꿀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토대입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나를 나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노후의 집은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결국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머무는 순간의 질로 삶을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마음을 나눌 이가 곁에 있다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됩니다. 반대로 넓고 화려한 공간이라도 고립과 불안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공허한 감옥이 될 뿐입니다. 노후 주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어떤 빛으로 마무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집은 살아온 길의 종착점이자 남은 날들의 출발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억을 되새기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미래를 맞이합니다. 중년 이후 주거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올바른 노후 주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부의 세계는 점점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주거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중심을 제공합니다. 집이 안정되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시간은 몸과 마음이 느리지만 동시에 경험과 지혜가 쌓이는 시기입니다. 그때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집은 기억과 경험을 담는 공간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흔적, 가족과 함께한 순간, 작은 행복과 슬픔까지 모두 그 안에 남습니다. 벽에 스며든 햇빛, 바닥에 남은 발자국, 오래된 책과 사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입니다.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이러한 기억의 공간을 어떻게 간직할지 고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주거 공간의 안정성은 신체적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 체력은 점점 약해지고 관절과 근육, 시력과 청력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단과 문턱, 조명의 밝기, 환기와 통풍, 물리적 안전을 고려한 구조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햇살이 잘 드는 창과 바람이 통하는 공간은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집은 우리가 숨쉬고, 쉬고, 성장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 주거는 관계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과 손주가 방문하고 친구와 이웃과 소통하며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고독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과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집은 단순히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허브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사람과의 연결은 마음의 평온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집은 정신적 자유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부의 의존성이 늘어날 수 있지만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은 삶의 존엄과 직결됩니다. 손이 닿는 곳에 필요한 물건이 있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있는 집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자기 존중감을 지켜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노후 주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동시에 삶의 철학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화려함이나 넓이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과 편안함,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어떤 집에 머물며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는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햇살과 바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원과 시장, 산책로와 이웃과의 연결 모두가 노후 주거의 가치에 포함됩니다. 집은 삶의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친구와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질수록 집은 더 큰 의미를 지니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안전하고 편안하며 따뜻한 공간은 불안과 고독을 덜어주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이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거 환경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노후 주거는 경제적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불안정한 주거는 마음의 불안을 키우고 일상의 편안함을 줄어들게 합니다. 안정된 집을 마련하면 생활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삶을 계획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힘은 결국 마음의 평온에서 나옵니다. 집이 삶의 토대라면 그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중년 이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어떤 공간이 나를 평온하게 지켜주며 하루하루를 존엄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노후 주거를 준비하는 핵심입니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삶의 품격과 안전, 관계와 건강, 그리고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노후 주거를 고민하며 집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을 다시 설계하게 됩니다. 안정된 집은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이 안정되면 매일의 소소한 순간, 창밖의 햇살과 바람, 가족의 웃음과 이웃의 인사까지도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결국 삶은 머무는 공간과 함께 살아가며 그 공간이 삶의 깊이와 품격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후 주거를 준비하는 일은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준비하면 남은 삶을 더 평온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지탱해줄 공간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마음과 몸, 관계와 기억을 모두 아우른다면 우리는 노년을 더 빛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중심입니다. 중년 이후 우리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집에서 보내게 되며 그 공간은 우리의 마음과 몸, 삶의 질까지 결정합니다. 집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다면 매일의 작은 순간조차 의미 있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평온과 여유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집에서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피로와 긴장이 쌓이게 됩니다. 노후 주거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집은 우리의 기억과 경험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뛰놀던 발자국, 가족과 나눈 웃음과 눈물, 지나온 세월의 흔적은 집 속에 살아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이 모든 기억을 안전하게 간직하고 동시에 앞으로의 날들을 품어주는 장소가 됩니다. 집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구조와 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 주거의 핵심은 안전과 편안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제약이 늘어나며 작은 위험 요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단, 문턱, 조명의 밝기, 통풍과 환기, 공간의 배치 등 모든 요소가 생활 편의와 안전을 좌우합니다. 작은 배려가 삶의 품격을 결정하며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기반이 됩니다. 노후의 집은 정서적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 바람이 통하는 공간,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집안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외부 환경의 변화나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이며 그 평화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집은 관계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친구와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은 삶의 활력을 높입니다. 노년에는 외부와의 연결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안정적이고 따뜻한 주거는 관계를 이어주는 중심이 됩니다. 집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가족과 사회적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는 존엄과도 직결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삶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필요한 물건이 손이 닿는 곳에 있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집은 스스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품위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노후 주거를 준비하는 일은 삶을 설계하는 철학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집은 화려함과 넓이보다 안정, 편안함, 삶의 질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햇살과 바람, 주변 환경과의 연결성, 공원과 산책로, 가까운 편의시설과 이웃과의 교류 모두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집은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 담긴 선택입니다. 노후 주거는 삶의 마지막 여정과도 연결됩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질수록 집의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집은 불안과 고독을 줄여주며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집이 삶의 버팀목이 될 때 우리는 남은 시간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는 단순히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을 돕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노후 주거의 선택은 삶의 가치와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떤 공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닌 기억과 경험, 가족과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평온과 안정 속에서 하루하루를